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 약간 반등했습니다. 네, 뭐 3일 연속 하락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날은 플러스 1%까지 갔다가 종가에 막 밀리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반등 시도 좀 있고 뭐 저가 매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냥 내리 하락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뭐 여기서 더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뭐 지금 뭐 빠질 만한 뭐 그렇게 큰 뭐 악재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지부진 눈치 보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특히 나스닥에 여러분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전부 다 그냥 거의 점 비슷하게 찍히고 있어요. 요즘에는 양봉 음봉이 별로 없이 예,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만큼 뭐 큰 흐름보다는 이제 눈치 보기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일 하락 후에 반등을 줬는데 아주 큰 폭 반등은 아니고 다우는 0.6%, 나스닥이 0.18, S&P 500이 0.24. 뭐 화끈하게 반등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오른 게 굉장히 커요.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러다 보면 이제 잘 견조하게 있다 정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반등을 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9, 4% 위에 있다가 떨어졌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86. 5.1까지 갔었죠. 상중에. 그리고 달러인데스가 101.6까지 떨어졌어요. 원화 환율 1,298원까지 떨어졌죠. 그럼 보면은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랬냐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8%로 하락했는데 이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2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월비 4.2%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고용 동향 지수가 전월비 1.1% 하락했다고 나왔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아주 우리가 늘상 보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제 시장에서는 좀 안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CPI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 CPI 발표를 12일 날 하는데 그러니까 12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 요거 앞두고 나서 거기에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나온 것을 보니까 좀 둔화되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예요. 지금 보면 예, 이게 어제 시장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동안에 미국 시장을 견인했던 AI 관련주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들 순환하면서 시장을 방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도 계속 방어를 좀 해줬고요. 그런데 이 세 섹터가 어제는 좀 약세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메타는 뭐 스레드 때문에 1.2%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6% 하락, 뭐 엔비디아 0.76% 하락, 알파벳 2.54%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3%, 네, 인텔이 2.79% 이렇게 올랐고요. 저런 회사를 전통 반도체라 하더라고요. 예, 전통 반도체. 아, 예, 레거시 전통 반도체. 예, 전통 반도체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반도체가 거의 그냥 투매성 매물을 맞았어요. 오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요? 예, 우리 그 중소형주들이 어제요. 왜? 어제 그 동안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종목 매형 말씀 안 드리지만 HBM 관련주들이 플러스 12% 갔던 게 플러스 2% 끝나고 플러스 9% 갔던 게 마이너스 2% 끝나고 장주의 10%를 그냥 뺐어요. 끝장에. 그건 이제 기관이 던졌다는 얘기인데. 네, 던졌습니다. 그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주로 던졌는데 이게 아마 제일 오늘 관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정답 정확히 뭐 때문이냐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떴어요. 우리는 어제 패대기 쳤는데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마음을 바꿀 건지 도로 살 건지 뭐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24%, 코스닥이 마이너스 0.8%였습니다. 이거 아침에 그 눈치 보기를 좀 하다가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그래서 종목별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거의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플러스 전환 후에 이제 플러스권이 계속 있었는데 장 후반에 개별 종목의 매물이 나오면서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주로 IT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먼저 뭐 이제 반도체 얘기 좀 이따 드리고 에코프로가 장중에 100만 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96만 5천 원이 됐고요. 그런데 섹터 전반으로 우리 1월, 2월처럼 확산되지 않더라고요. 선별화된다. 예, 선별화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폴란드 경제사절단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뭐 중동 폴란드 기회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기계, 방산,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서두에 화두를 꺼냈던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면 반도체 또 상대적으로 꽤 괜찮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AI향 반도체가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나면서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게 확산이 되면서 따라 올라오는 종목들도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냅다 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파는 종목이 뭐냐면 자기들이 산 종목을 팔더라고요. 자기들이 사서 올렸던 걸 자기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있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있는 건데 어제도 보시면 기관이 어제 코스닥에서 1,409억 팔았는데 투신에서 241억, 사모펀드에서 438억. 그래서 비교적 큰 규모로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네요, 예, 그렇게 팔았는데 이들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을 그동안에 사서 올렸는가는 뭐 개별 종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팔았냐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생각해 봤더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 아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이걸 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팔았고 금요일도 팔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팔았어요. 어제 그러면 또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 실적 발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YOY로 10% 감익됐고요. 매출이. 그리고 MOM으로는 11% 감익됐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봐요. 스마트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게 AI향 쪽이나 다른 쪽에 대형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선방을 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예. 거예요. 그 뉴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TSMC 실적 발표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즈음에 그 전까지는 꽤 얘들이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근데 거기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이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찍고 나서 내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의 수급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주가 흐름을 좌우했다. 어떤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고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보면은 그들이 좀 팔았던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급적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어제 판 종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팔았어요. 어제 갑자기 내려온 종목들을 보면은 그래서 왜 팔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시점을 보면은 애들이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 TSMC,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즈음에서 그동안 올라온 주식들 이런 주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다라는 거 추정이 좀 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건 또 왜 중요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 그동안에 좋다고 한 종목들 나는 그동안에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난 이거 사고 싶어. 근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이제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조정 보이니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분이 언짢을 거고. 그럼 이제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지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물 확인하는 게 코스닥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많이 빠지면 좀 기분이 안 좋은 국면 그 지수대로 가는데 예. 사실 오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2,520포인트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만약에라도 예. 깨고 내려간다라는 예. 거는 하방을 일단 트라이 해본 거기 때문에 예.
2,600포인트의 그렇죠. 상방이 굉장히 멀리 보이는 멀리 그런 보이죠.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심리적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2,500포인트 지지해야 되는데 깼어? 2,500포인트 깨면은 당분간은 이제 못 올라가네. 네. 빨리 팔아야지. 그럼 뭐 낙폭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신용매물 나오네. 그럼 신용 털려야지 이제 올라가지. 한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살 이유를 자칫 많이 만들죠. 네,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뭐 지키는 쪽이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유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지킨다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하루 이틀 2,500포인트 아래 떨어졌다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깨졌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지지하기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물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장이 좀 강건할 때는 오르는 날 많이 오르고 빠지는 날 좀 덜 빠지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을 보면은 그 빠지는 날 푹푹 빠져버리는 날이 네. 나오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2%대 이런 예. 게 며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수급상에서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 네. 지수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그냥 쏟아내버리는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또 제가 개별 종목의 반도체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먼저 약간 꺾여서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단에 있는 것 중에 꼭 반도체가 아니죠. IT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현대차가 있고 기아가 있고 LG전자가 있고 LG노텍이 있고 삼성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2% 3%씩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얹자는 거죠. 이거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거 다시 올려면 힘이 들 텐데 네. 이런 심리가 지금 사실은 작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눈치 보기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심리가 더 작용을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된 거는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우리는 못 올랐지만 그 동안에 올라서 미국이 이제 좀 떨어지지 않겠어? 이게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작년에 그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우리의 판단을 틀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이 물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작년 초반에 작년 말에 그 기준금리를 3.75에서 4% 제시했었어요. 그 정도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5%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내내 얘기했던 것은 5에서 5.25 정도 가면은 끝나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두 차례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것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향후 두 차례 금리 인상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인정해. 뭐 지금 뭐 92% 확률로 이번에 25비 금리 인상하고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 방송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정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두 차례 더 하면 이거 안 좋을 건데 이런 심리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 시장이 뭐 강한 힘을 좀 갖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냥 견조하다는 표현을 쓰지 강한 시장은 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FOMC 회의가 25일부터 26일 있고 그리고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눈치를 계속 보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속에서 우리 시장은 수급상의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스는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오늘부터 내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갑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는 CNN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국이 뒷배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군사 사이버 지원 첩보 공유를 해서 안전 보장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 되게 웃기긴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보다 또 중요하게 많이 보는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끊임없이 계속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전쟁이 끝난 후에 EU 및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순회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해줄 거냐 그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휴전이나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면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이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파장이 크겠죠. 이 내용은. 그래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 종종 나오죠. 네. 여기에 이제 국제해운 탄소 중립에 합의했다. 2050년까지. 그런데 2050년 아주 먼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2025년부터 탄소세 부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뭐 웨스트델타 신메 가스전 프로젝트 추진하고 쿠웨이트도 3천억 달러 투자 집행하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그리고 플랜트 사업하는 애들이죠. 그런 기업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쿠웨이트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쿠웨이트 네. 뭐 때문에 나왔었죠? 아니 아부다비니 뭐 카타르 이런 데 가려 있었잖아. 쿠웨이트가. 기름 다 떨어졌나 싶었는데 투자한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옛날엔 다 쿠웨이트였죠. 쿠웨이트는 박씨가 좀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 세계 전기차는 거의 중국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좀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크게 겁니다. 올랐네요. 예, 37.3%가 증가해서 204만 대 정도가 인도됐다고 합니다. 올 1월에서 5월 사이에 예. 네. 테슬라가 59.9% 증가해서 47만 대, 폭스바겐이 40% 증가해서 26만 6천 대, 스텔란티스가 20% 증가해서 21만 대, 폭스바겐이 뭐 있지? 뭐 현대차 뭐예요, 저거? 현대차 기아는 1.9% 증가해서 21만 대. 근데 이 숫자를 잘 보시면요, 근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 이거 물론 중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테슬라 독주고 테슬라가 다 파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숫자를 보면 204만 대 중에 중국 제외입니다. 204만 대에서 테슬라가 47만 대고 폭스바겐이 26만 대, 스텔란티스가 21만 대, 현대기아차가 21만 대예요. 상당히 다들 잘 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종은 여기 보면 뉴스에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있잖아요. 당연히 중국에서 많이 팔릴 텐데 중국 제외한 다른 쪽엔 6만 1,000대 정도 팔았다는데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 팔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4만 대 중에서 유럽이 113만 대, 북미가 61만 대, 아시아가 24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근데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두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보면 맨날 테슬라만 생각했는데 다른 쪽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구나, 선방하고 있구나. 그 중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유럽이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시아는 아직 중국 제외 다른 아시아는 아직 느리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 리비안도 최근에 좀 많이 팔렸더라고. 예. 리비안 몇 회나 팔렸을 것 같아요, 리비안. 리비안? 리비안이 2분기에 몇 대 팔렸을까, 리비안. 1분기, 2분기 네. 400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12,640대를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리비안은 완전히 너무 띄엄띄엄 하시네. 네? 그렇게 또 방송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인데요. 이게 표 보면은 뭐 전기차 판매 중국 제외입니다. 중국 제외 전기차 판매 보면 1월부터 5월에 지금 200만 대 이상이니까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뭐 보고 있다. 뭐 이런 차트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EV 발행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회사채 발행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핵심 자산인 이천의 수처리 센터를 SK 리츠에 매각을 추진해서 세일 매각하고 리스를 다시 한다. 이후 임차 사용하는 세일엠 리스백으로 자금 조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자산 효율성, 재무 건전성 제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서 자산 슬림화, 재무 구조, 안정적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를 생각한다. 들어 5천원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거 팔고 그 다음에 월세를 내가 뭐 한 달에
1억씩 주더라도 뭐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누수 중에서 제 눈에 이게 눈에 띈 게요. 지금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든 자금 조달은 해야 되고 그 자금 조달을 재무 구조에 좀 안 좋은 상 쪽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산 유동화를 한다라는 쪽으로 한다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 그 요거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뭐냐면은 그냥 사업 다각화하는 사람 그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막 뿌려놓는 기업들이요. 그런 거보다는 지금의 이런 환경에서는 차라리 이런 쪽이 훨씬 더 건전하고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네. 그걸 가져왔고요. 그리고 GS건설 있잖아요. 네. 운용사 10개에서 GS건설을 5.2% 지분을 갖고 있대요. 네. 그래서 평가손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이거를 이제 5% 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공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팔았나? 근데 팔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팔지 않고 이들이 버틴다면 평가손이 이쪽에서 커지면은 다른 주식을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이 좀 크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은행권의 6조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요청을 해서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 통환채를 이제 RP 계약을 해서 6조 정도 유동성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이거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뉴스가 아니에요. 이런 유동성 지원이요. 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한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게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면 됩니다. 새마을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융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일곱 번째 뉴스는 그냥 정말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에 우리나라 기업의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가 리스팅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리스팅되었냐? 지구상에 있는 주식 중에서 연초 이후 188% 상승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주식으로 이 두 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런 글로벌 리서치에 등장을 해서 뭐 회자가 됐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188% 상승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이제 우리 해석하니까 이런데 이제 그거보다 많이 올랐다. 더 많이 올라 있다. 네. 아, 많이 올랐다는 그만큼, 얘기예요. 많이 올랐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나와서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심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수급적 요인이 있습니다. 수급적 요인이 여기서 강하게 받쳐지지 못하는 거는 시황 자체가 지금 좀 그래 약해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꾸 제가 슬리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 슬리마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